어린 시절 동전을 손에 쥐고 버스에 올랐다 광화문에 있는 서점에서 온종일 책을 읽던 소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독서 인생 20년. 그동안 읽은 책을 모두 기억하는 영민한 청년은 어떤 모습의 어른이 되었을까요? 마음이 힘겹던 시절, 다락방에 종종 머물던 한 사람은 무슨 빛깔의 현재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매일같이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부분을 목소리에 담아 유튜브에 한 장씩 마음을 심었습니다. 그러기를 2년, 3년, 5년. 조금씩 찾아오던 구독자가 어느새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되어 이제 수십만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책 읽는 자작나무, 책 한 민구, 소리내어 읽다, 책주남, 다락방 제이, 써니즈, 시한 책방, 지우의 별밤 라디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보았음직한 이름입니다. 누군가는 출근하기 전 잠깐 짬을 내요. 누군가는 잠들기 전에 아껴둔 시간에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책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상쾌한 그들의 목소리는 채널 안팎을 넘나들며 우리를 책 속 세계로 데리고 가지요. 아플 땐 살며시 어루만져주고 슬플 땐 조용히 감싸 안아주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마음을 따스하게 위로합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다정하게 책을 읽어주는 이 사람들을 실제로 만난다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가운데엔 얼굴을 공개한 사람도 있고 목소리만 남겨두고 모습은 꽁꽁 감춘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몰래 책을 읽던 이들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이 8사람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줍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아 인터뷰 약속을 잡고 정한 장소에 도착해 서로 마음을 열기까지 제법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주고받은 이야기는 한나절을 훌쩍 넘겼고 아침 일찍 시작한 이야기가 다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고 책과 삶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실함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들입니다. 유튜브에 녹화본을 올리지 않는 날에도 매일같이 책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매일 반복하는 책 읽기가 지겹지 않느냐 하고 묻자 수줍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책을 읽을 때가 가장 행복한데요. 목소리의 주인공이 궁금했던 이들은 글을 읽으며 두 눈을 반짝이게 될 것입니다. 책이 어떻게 그들 안에 들어왔는지, 그래서 현재의 삶이 어떤 빛깔인지 상세하게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유튜버가 되는 법을 꿈꾸며 이 책을 선택한 독자들도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방송을 대하는 온전한 자세가 담뿍 녹아있기 때문이죠. 과거를 한 칸 한 칸 짚어나가고 현재를 한 뼘 한 뼘 되새기면서 나눈 이야기가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노인 이야기에 발걸음을 맞추다 보면 책을 읽던 그들의 목소리가 소복이 들려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 끝에는 그의 개성이 유튜브 안에서 어떻게 인기 비결이 되었는지도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책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도 그 대답을 실었습니다. 독서는 종종 삶을 바꿉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갑자기 활발해지는 그런 종류의 변화가 아닙니다. 좀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대범해지는 그런 바뀜입니다. 책을 읽으면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로 인해 삶의 색깔이 생깁니다. 이 8명이 그 증거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연말에는 온라인에 한데 모여 책 읽는 기쁨을 구독자분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따스함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그 날이 몹시도 기다려집니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인트로를 잘 들으셨다면 대충 무슨 이야기인가 추측해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8명의 북튜버를 인터뷰한 에세이가 발간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목은 남몰래 읽은 책을 유튜브에 올렸더니입니다. 저자 김현정, 펴내는 곳은 나비스쿨입니다. 저 자작 역시 부끄럽지만 감사하게도 이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책한민국님, 책 읽는 다락방제이님, 써니즈님, 책추남TV님, 시한책방님, 소리내어 읽다님, 지유의 별밤 라디오님 등등 어마어마하게 멋진 북튜버분들의 인터뷰가 담겼다니 저도 이 책이 갖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아직 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텀블벅에 펀딩을 받으려고 올려져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잠깐. 저도 텀블벅 펀딩이 뭔가 잘 몰라서 이번에 공부를 좀 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텀블벅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행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개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는 것입니다. 후원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돈을 무상으로 준다 이러한 뜻이 아니고요. 내가 그 물건이 나오면 사겠소라고 예약을 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허나 정해진 기한 내에 이 책은 이 종료 시점이 12월 8일까지로 되어 있나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목표 금액이 채워지지 않으면 종이책 발간의 프로젝트가 무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 금액에 도달하지 못해서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면 나도 사겠소 예약을 했던 금액들은 모두 환불이 되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가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던 날이 1년 전에 어느 바닷가 근처였다고 기억합니다. 그간 자꾸 큰일들이 있어 아직 발간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작 시골 아저씨가 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을지 궁금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래도록 준비한 이 책을 곁에 두고 싶은 분이시라면 저희들의 사인이 담뿍 담긴 엽서를 선물로 받고 싶은 나무님들이라면 손 잡아주십시오. 저는 이 책이 꼭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고정 댓글에 텀블벅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남겨두도록 할게요. 책은 안 나왔지만 작가님으로부터 북튜버의 인터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딱 한 명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구였을까요? 물론 저는 아닙니다. 내 인터뷰를 내가 읽는 일 같은 건 이번 생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부끄러워라. 오늘 들려드릴 분은요. 우와, 말해 뭐해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북튜버. 네, 맞습니다. 책한민국님의 인터뷰를 제가 가장 빨리 뺏어왔습니다. 내 삶의 책의 페이지처럼 스며든 북튜버라 감히 고백합니다. 그가 선정하는 책들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낭독하려고 선택한 문장들에는 구독자들에 대한 애정이 넘칩니다. 책의 낭독이 끝나고 난 후 하루치 생각이라 부르는 그만의 리뷰는 책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과 유머가 가득합니다. 마치 내 삶에 꼭 맞는 조언을 해주는 오래되고 지혜로운 친구와의 대화 같아서 언제나 듣기에 즐겁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를 방문한 책한민국 숲속의 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착한 맹공님은 영상 속 이미지와 똑같았다. 담백하고 가식이 없으며 예의 바른 신사 그 자체였다. 진심을 담아 자신을 내보였고 덕분에 궁금한 점들을 속속들이 해소할 수 있었다.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느냐 우매한 질문에 그는 명쾌한 답을 들려주었다. 저도 사람인데 어찌 탐심이 없겠습니까? 그저 가진 것을 감사해야 하면 하루하루가 즐겁다는 사실을 조금 일찍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렇다. 착한 미국님이 조용하게 건넨 말처럼 삶은 어쩌면 생각보다 단순하고 명료한 것인지 모른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애써 무시한 채 자신만의 헛된 생각을 쫓는 것일지도. 시래기 밥을 파는 곳에서 약속을 잡은 이유를 살며시 물으니 소박한 식사를 즐긴다는 답이 돌아왔다.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면 곧잘 이곳을 찾는다고 했다. 과연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절한 분위기였다. 밥과 곁들여 나오는 반찬들도 정성스러웠다. 착한 민국님은 고요함이 저변에 깔린 본인의 성격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말소리는 나직했고 귀에 쏙쏙 박히는 음성으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러다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화제에 오르면 햇살 같은 표정이 번졌다. 잘 웃지 않는 사람의 드문 미소는 눈부시다고 했던가. 대번에 분위기가 살아났다. 착한 맹공님의 즐거움이 가장 크게 발산된 주제는 역시나 책에 관한 것이었다. 리뷰할 도서를 어떻게 고르느냐 하는 물음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대답이 튀어나왔다. 새로운 것이면 뭐든 좋아요. 차분함은 여전했지만 목소리에 열기가 어려 있었다. 몰랐던 사실을 담은 책이 좋습니다. 심리학, 의학, 과학 분야를 막론하고요. 그런데 요즘 고민이 생겼어요. 유독 과학 분야의 책들은 정성껏 리뷰를 해도 별 반응이 없어요. 새로운 지식이 조명을 받아야 미래도 덩달아 밝아질 텐데 왠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환했던 얼굴이 구름 속에 숨은 해처럼 살짝 어두워지더니 이내에 다시 밝아졌다.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였다. 저는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잘 준비를 해요. 그런데 아내와 아들은 귀가가 늦어요. 사람 만나는 걸 워낙 좋아하거든요. 얼굴 보기가 하도 힘들어서 얼마 전에 엄포를 놓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밥을 같이 먹자고요. 투덜대듯 말했지만 얼굴에선 행복이 묻어났다. 집안 분위기가 정겨운 사람들에게는 고유의 분위기가 있다. 착한 민국님이 그러했다. 가끔은 방송에서 어릴 적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아버지가 제 열혈팬 1호시라. 80 넘으신 부친이 매일 영상을 찾아보시는 통에 어린 시절 일화는 도통 말하기 힘들다는 너스레를 듣다 보니 그와 닮은 어르신의 정겨운 모습이 떠올라 나도 슬며시 따라 웃었다. 오늘 아침까지도 이 자리에 나오는 걸 고민했다는 그의 말을 들으며 내성적인 한 사람이 긴 시간 털어놓은 진솔한 이야기들이 무척 고맙게 느껴졌다. 그는 책과 무척 닮아있는 사람이었다. 올곧고 순수하며 펼침과 다듬을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는 듯 보였다. 그래서일까? 그의 영상은 종종 책의 본질을 꿰뚫곤 한다. 그러한 성품이 인터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질문의 속뜻까지 담아내는 충실한 대답들이 마주 앉은 탁자 위로 격혀이 내려앉는다. 조용한 그가 꾹꾹 눌러 담아 건넨 이야기들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착한 민국님의 어린 시절을 그려보면 차분하고 속 깊은 소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국민학교에 다니던 시절
특별히 생각나는 추억이 있으신지요? 저는 몸집이 작아 병치레도 잦아서 그리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별다른 추억이 없는데 유독 한 가지 기억만은 또렷하네요. 마을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동네 서너 바퀴를 도는 시합이었는데 마지막 바퀴에 들어설 즈음에 제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거의 죽을 힘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결승선에 가까우실 무렵 갑자기 뒤쪽에서 누가 저를 잡아당겼어요. 저는 그대로 고꾸라졌고 반칙을 했던 아이가 오히려 우승을 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쳐다봤더니 그 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뭘 이런 걸 갖고 그러냐? 얼마나 억울하던지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제대로 따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것 말고 다른 기억은 곤충을 좋아했습니다. 뒷마당 담벼락에 거미가 종종 집을 지었는데 그걸 한참 쳐다보곤 했어요. 땅바닥에 줄지어가는 개미도 보고요. 그땐 제가 짓궂었는지 가끔 개미를 잡아다가 거미한테 먹이로 주기도 했어요. 돌이켜보니 개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어릴 때는 누구나 그런 면이 있죠. 비교적 조용한 유년기를 보내다가 책에 관심을 두게 된 건 몇 살 무렵인가요? 9살 때쯤인 것 같아요. 당시 큰 길을 따라서 40분쯤 걸어가면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거기서 129번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면 광화문이 나오고 거기에 교보문고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곳이 놀이터였습니다. 온종일 책을 읽으며 놀았지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엄마한테 220원을 받으면 120원은 왕복 버스비로 쓰고 100원은 지하에 있는 매점에서 라면을 사 먹었어요. 그렇게 점심을 먹고 나면 또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가는 버스에 탔어요. 한 번은 동네 친구들을 데리고 그곳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2시간쯤 지나니까 다들 몸을 베베 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혼자 갔어요. 그러는 게 마음이 편해서요. 몸집이 크지 않은 어린 소년이 큰 서점 한쪽에 앉아서 가만히 책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활자 중독이라고 표현할 만큼 글씨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느낀 건 언제였나요? 중학교에 다니던 무렵이었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퇴근 시간이라 무척 붐볐어요. 당시엔 명함 크기의 광고지가 전철 여기저기에 꽂혀 있었거든요. 사람들 틈에 꽉 끼어서 이쪽 저쪽 밀리면서도 그 광고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때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글자를 참 좋아하는구나 하고요. 글에 대한 애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셈이네요. 그러고 보니 책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지는데 6개월,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리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권씩은 책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내용을 누구와 함께 나누지?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봐도 딱히 말을 건넬 사람이 없어요. 사실 아내와 아들은 책 읽기를 그리 즐기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느낀 점을 차근차근 써내려갔더니 어느새 노트 한 권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지요.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 내용을 보관해둘까? 그러면 나중에 다시 들어볼 수도 있잖아. 그 생각을 말했더니 가족들이 하나같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내도 아들도 괜한 생각인 것 같다면서 저를 말렸어요. 그래서 몰래 채널을 개설했는데 닉네임을 어떻게 할지 그것부터 막히지 뭡니까? 반년 동안
이 이름 저 이름 고민하면서 썼다 지우기를 수십 번 하다가 우연히 책 한 민국이 떠올랐어요. 더 나은 대안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걸로 닉네임을 정했는데 그런 뒤에도 과연 내가 영상을 올려도 될까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 끝에 책 하나를 골라서 녹음을 했어요. 제가 고민은 길어도 일단 시작을 하면 뭐든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또 녹음을 올리고 그 다음날에 하나를 더 올렸어요. 그렇게 한 달째 되던 날 구독자 1명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신기하던지 당장 달려가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랑 아들이 하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녹음할 때 자기들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요. 처음에는 아내가 곧잘 제 녹음을 들어줬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별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옳았구나 싶어서 가끔 가족들 이야기를 영상 속에서 하곤 했죠. 그런데 그럴 때면 꼭 저한테 와서 한마디를 해요. 알고 보니 아내의 직장 동료 가운데 제 채널 구독자가 있다지 뭡니까? 토닥거리는 가족 이야기가 정겹습니다. 북튜버가 되신 지금의 모습을 아내분도 내심 흐뭇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두 분의 생활 패턴이 전혀 다르다고 했는데 책간민국님의 하루 일과는 어떠한가요? 아내는 늦게 잠이 드는 편이라 아침에 일어나는 걸 힘들어합니다. 저는 새벽 4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고요. 일어나면 곧바로 아침을 먹고 책 한 권을 읽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일을 합니다. 최근에는 꾸준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7년 가까이 평범한 사무직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너무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긴 시간을 들여 가족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현장에 설 수 있는 직업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다행스럽게도 이해를 해주어서 몇 달 동안 관련 준비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전 일과를 마치면 간단하게 식사를 한 뒤에 다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어요. 계획한 분량을 끝내면 운동을 시작하고요. 팔굽혀펴기랑 이것저것 집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을 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영상을 만들고 샤워를 하고 곧바로 잠이 듭니다. 그게 기본적인 일과예요. 오늘처럼 약속이 생기면 낮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조금씩 융통성 있게 생활합니다. 올려두신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뚜렷한 생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확고한 주관을 갖게 된 건 언제쯤이었나요? 글쎄요. 예전에는 삶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러한 생각이 오히려 엷어졌어요. 나이가 들고 읽은 책의 숫자가 늘어가면서 제가 모르는 세상이 더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에 관한 말을 섣불리 꺼내지 않게 되었어요. 영상 속 제 모습이 비교적 확신에 차 보였다면 그건 아마도 내가 모르는 것들이 이 세상에 참 많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일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책한민국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좀 더 큰 생각을 엿본 느낌이 듭니다. 영상 말미에 덧붙이는 하루치 생각을 기다리는 애청자들이 많습니다. 그 생각은 어떻게 담으시나요? 책을 읽으면서 따로 메모를 해놔요. 인상 깊은 문구나 새로운 시각,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책과 연결된 사실들이 떠오르면 즉시 써둡니다. 그런 다음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생각이 담긴 원고를 쓰고 곧바로 녹음에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예전보다 하루치 생각의 분량이 늘었어요. 좋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솔직히 많이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영상 속에 담는 게요. 그래서 녹음할 때마다 한 번씩 망설이곤 합니다.
영상 속의 하루치 생각 가운데 책 한 권에서 한 가지 배움을 얻으면 그곳으로 족하다는 말씀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현재 갖고 계신 책은 몇 권 정도인가요? 500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넘치는 느낌이에요. 앞으로 매일 책을 줄여서 언젠가는 15권 정도만 책장에 남길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남게 될 책이 궁금해집니다. 책한 민국님의 삶에서 읽기란 어느새 생활의 일부가 된 느낌이에요. 혹시 보아야겠다고 마음은 있는데 좀처럼 진도가 안 나가는 책이 있을 땐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덮습니다. 미련 없이. 저는 읽히지 않는 책을 붙들고 있는 것이 책한테나 시간한테나 모두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흥미롭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그 책은 나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쉬움을 갖지 않고 즉시 손에서 놓습니다. 명쾌한 대답이네요. 영상 속에서 아내의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내 편이라는 믿음이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두 분의 첫 만남이 어떠했는지 살짝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내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에요. 조바심하면서 살아왔던 저에게 무한한 안정감을 주거든요. 처음에 마주친 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어요. 대학 시절 제가 속한 동아리에서 큰 행사가 열렸어요. 그 행사를 준비하는 사무실에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여학생의 말투가 무척 마음에 들어서 행사 당일에 열심히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사귀게 되었죠. 저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데 아내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러한 모습이 보기 좋다가도 가끔은 걱정이 돼서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와요. 저렇게 쉴 틈 없이 움직이다가 혹시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어서요. 제가 그러한 말을 건네면 아내는 선뜻 고개를 끄덕여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럴 땐 저도 그냥 웃습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모습까지 사랑하는 거니까요. 가족은 안정감의 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고나게 자고 있는 아들의 살냄새를 맡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착한 민국님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가족은 제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힘을 내어 살아가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 모두 나를 응원해주는 아내가 있고 나를 지켜봐주는 아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아직도 아들을 꼭 껴안고 등을 토닥이는 게 좋은데 20살이 훌쩍 넘어가니까 좀처럼 품에 들어오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용돈으로 꼬드겨서 실컷 안아보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각자의 영역만은 확실하게 지켜주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잔소리가 많았어요. 저는 자투리 시간까지 아껴 쓰는데 아들은 그런 면에서 많이 헐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말들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땐 품 안의 자식이지만 이제 곧 독립을 해야 하니까요. 하고 싶은 일도 실컷 해보고 실패와 성공도 모두 경험해야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아낄 수 있으니까. 상대의 생활을 존중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요.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집니다. 영상 속에서도 느꼈지만 책한 민국님의 목소리에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확실한 자기 표현과 내면의 깊이가 그러한 느낌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딱히 조심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저 사람들과 만날 때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려고 하는 정도입니다.
제가 목이 금세 쉬거든요. 아, 참. 몇 년 전부터 성악 레슨을 받고 있어요. 원래는 악기 하나를 익히고 싶었는데 아내가 저를 부추기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레슨을 받는데 꾸준히 배운 효과가 있었는지 예전보다 실력이 제법 향상됐어요. 노래를 즐기는 편이 아니었는데 레슨을 받고부터는 자꾸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혼자 코인 노래방에 가서 한바탕 신나게 부르곤 합니다. 노래도 책 읽기도 기쁘게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문득 여쭤보고 싶은데요. 북튜버가 되길 참 잘했구나 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보람이 솟아났던 때는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척 엄하셨어요. 무뚝뚝하기도 했고요. 혼도 많이 나고 억울한 일도 많아서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한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 깔려 있었나 봐요.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아버지와 만날 때마다 왠지 서먹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올린 영상을 아버지가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도 거의 초창기부터요. 한 번은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영상이 너무 길더라. 좀 짧게 만들어봐라. 그래서 그 뒤로는 1시간 내외가 되도록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내심 기뻤거든요. 요즘도 말씀이 없는 건 여전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북튜버를 해서 다행이구나 하고요. 저도 하루치 생각의 팬입니다. 앞으로 나올 책이 기대가 됩니다. 책한민국님의 채널에는 감사와 사랑을 담아 정성껏 댓글을 올려주는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그 글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어떤 행복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함과 책임감이 동시에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댓글을 읽고 제일 기쁠 때는 제 영상을 보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만날 때예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작은 의미가 되었구나. 이러한 생각에 저절로 즐거워집니다. 그러다가 저를 한껏 칭찬하는 글을 보면 어깨가 무거워지곤 해요. 저는 그냥 책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고 책 읽기가 좋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북튜버도 되고 과분한 상도 받고 이렇게 오늘이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칭찬의 말에 들뜨지 않고 처음 이 채널을 시작한 마음을 간직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되새기곤 합니다. 네, 지금까지 책한민국님의 인터뷰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낭독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멋진 자질을 지니고 태어난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원래는 그랬던 것 같지 않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을 멋지게 성장시키는 사람들도 있죠. 책한민국님을 뵌 거는 몇 번 되지 않지만 그의 방송을 늘 즐겨 듣는 팬으로서 그는 후자의 유형에 속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분의 성장 뒤에는 당연히 책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나도 책을 읽는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저렇게 근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습니다. 그럼 엔딩 음악 들으면서 이번 방송 마칩니다. 손 잡아주신 나무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I used to think I'm the problem, that I was way too sensitive, reacting way too much, until I realized we were different types, carrying a
different triggers, scaring us to death. Oh, someday we will collide someplace where we can hide our space. Forget the world outside just for a while. Some way we will be fine, safe place, just you and I, always. I will wait for us to collide. I'll wait, I'll wait. Old days, I used to blame me for crying, till I realized that I had needs you didn't meet. But that's all days. Now that we see each other, can we slow down, start over? Come closer. Oh, someday we will collide someplace where we can hide our space. Forget the world outside just for a while. Some way we will be fine, safe place, just you and I. Oh,